자, 2교시 해설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18에서 11번은 금방 갑시다. 22에서 26번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면 돼. 알겠죠? 자, 화전가 가겠습니다. 화전가. 27에서 30번. 28번에 별표 하나 쳐보고 이렇게 적어봅시다. 밑줄친 부분만 읽고 풀 경우 틀리게 되는 문제. 내면 온전히 다 파악해줘야 돼. 이게 정답률이 이런데 1번으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3번으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번 찍은 비율이 화작 30%, 엄매 22%. 매력적인 오답이 바로 3번이었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1번 정답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지금 여기 밑줄 쳐져 있는데 앞뒤의 내용 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이존크 피블러, 앞뒤짓 서로 일러.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카카오톡 공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편으로 소식 전달하고 있는 거죠.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수 없이 다 모여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뒤에 가보니까 먼 산 같은 뭐? 눈썹일랑 서술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귀미칠랑 서술어 꾸미도다. 그리고 이때 찬란하다가 무슨 뜻인 거죠? 꽃놀이 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한껏 치장하고 나가는 거죠. 그쵸? 이게 왜 자연경관 예찬인 거지? 됩니까? 1번 정답인 거죠. 뭘 안 읽어본 거야? 바로 뒷부분에 눈썹 꾸미고, 그 다음에 귀 밑에 꾸미고. 이거 안 읽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딱 밑줄친 부분. 얘 보니까 꽃놀이 가는 그런 이 작품인데 찬란하다 그랬네? 경관 예찬하고 있겠지. 이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밑줄친 부분만 보고 문제에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제 3번 가겠습니다. 선제 3번 관련해서 일단 본문의 첫 번째 줄 가봅시다. 자, 이렇듯이 좋은 해, 이때가 어느 때요? 그러니까 꽃놀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죠. 그래서 어디 가보냐면 기억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 보면 파란색 밑줄 손 꼽고 바라더니, 손 꼽고 바라더니. 정근의 시대는 여인들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했죠. 또 유일하게 이 바깥 출입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기가 바로 꽃놀이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1년 내내 이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됐나? 내면 확인되지? 손 꼽고 바라더니. 다음에 뒤로 갑시다. 10쪽. 10쪽에 중력 바로 위에 파란색 밑줄 부녀자를 함께 즐김 2에서 더할 소녀. 이 막상 이제 꽃놀이 나오니까 어떤 거야? 흥이 가득한 거죠. 내면 확인되죠? 자, 그리고 중략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디귿에서 세 줄 위에 여기 파란색 밑줄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에야 쾌한지구. 계속 기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디귿 갑시다.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무슨 뜻이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세 줄 밑에 빨간색 밑줄 마지못해 일어나니.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 마지못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내면인 거죠? 꽃놀이를 끝내는 게 아쉬운 거죠. 된다? 그러면 이런 내면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3번 다시 읽어봅시다. 28번에 선제 3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 온전히 파악하면 3번 비껴나갈 수 있다고. 근데 밑줄 위주로만 파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 온전히 다 뚫어내고 나서 문제를 예컨대 지금 28번이니까 선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쭉 뚫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빠른 거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시간 낮추기라는 건 선지 풀이할 때 불필요한 시간, 이걸 단축하는 게 시간 낮추기입니다. 생각할 때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 알겠죠? 뭔가를 덜 읽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근데 왜 뭔가를 덜 읽고서 해결을 보려고 하냐고. 판단이 빨라져야지. 판단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문과 그다음에 문제 있죠. 보통 학생들 보면 이게 비율이 거의 4대 6이야. 시간 쓰는 비율이. 근데 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적어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 한 번에 쓱 뚫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여기서 빠뜨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정확성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자, 그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30번에 별표 3개. 꽤 많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0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봅시다. 고전 시가의 세계관. 뭐 화장과 내용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이걸 알면 1번 선지가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전 시가의 세계관. 자, 고전 시가 세계관 중에서 조선 전기 강호 한정가에 깔린 세계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호 한정가라는 게 뭐냐면 강호가 강구와 후수거든. 자연이란 뜻이죠. 그리고 한정이란 건 한가로운 정서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됐죠? 굉장히 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여기서 드러나는 세계관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사대부의 정체성. 한번 따져보자고. 조선 전기에 노비가 자연 친화 가능해? 안 되죠. 이래야지. 평민은 될까? 안 됩니다. 왕은 너무 바쁘죠. 누구밖에 안 되죠? 양반밖에 안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자층이 사대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진하게 드러난다고. 이때 자연 속에서 풍요와 학무수양, 심정수양을 즐기는 그런 개인적인 자아를 사라고 얘기하고 이때 자연 속에 머무른다 그래서 처라고도 표현합니다. 처. 다음에 자연 속에 머무르면서도 임금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 정치에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내면을 드러낼 때도 있죠. 그때 자아는 사회적 자아로서 대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나눈 게 아니고 평가원 기출문제 문학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 그리고 이때는 자연 속에서 이제 현실로 나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출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24년 6월달 모의평가 권허문의 한것이 팔곡 보기 보면 사대부의 출처관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 나와 있다고. 출처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자연 아니면 속세. 이 두 가지를 쪼개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이때 이 이분법적 세계관에서의 자연은 관념적 자연이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관념적. 지금 이 말도 알아야 됩니까? 21년 9월달 모의평가에 만흥 세트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관념적인 자연이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삼수 끝날 때까지 서울대 경영학과가 나의 유토피아였거든. 나의 관념적인 이상이었던 거죠. 와, 거기만 붙여주면 맨날 그 샤 정문 있죠. 큰절하면서 다닐 텐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그럼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 느꼈던 대학은 경험적인 자연인 거지. 이해됩니까? 차이점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관념적인 자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강산, 강호, 산림, 임천, 임천은 수풀과 시내, 연하는 안개와 노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월은 바람과 달, 물외는 잉하세계 바깥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 확인되죠. 선계는 신선세계, 불계는 극락세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릉도원은 도교 이상향,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소부허유 누군지 다 알고 있죠? 고사 인용 다 알고 있지? 귀 씻는 그런 고사? 됐죠? 이 둘이 은거했던 공간이 기산영수죠? 그다음에 무의와 은병은 주자가 제자를 양성하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이런 이미지가 강해지죠. 그리고 이때 이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올해 수완에 실려 있습니다. 박일로의 동락당. 그래서 박일로의 동락당에서는 얘하고 얘, 내면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연명. 이거 누군지 알아야 돼. 도연명. 도연명 누군지 모르는 사람. 빨리 손들어. 설명하게. 자신있게 들어. 다 압니까?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BTS인데 하루아침에 은퇴한 사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념적인 속세. 풍진, 홍진, 그 다음에 진세 할 때 이 진짜가 전부 다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 읽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먼지 얘기 나온다. 이거 속세란 얘기야. 고전시가 고전 숲이 됐어.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만승은 황제, 만호우는 높은 지회, 제후, 옥당은 벼슬 이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세적 가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관념적인 표현들이고, 자연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활한다. 이때는 또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의식주의 생활상이 드러나면 경험적인 공간의 성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녹사의 도러기, 청양립, 죽장방해, 그리고 청려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소박한 옷차림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뜻은 알 필요 없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겠어? 풀떼기들이겠죠. 풀떼기.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초가. 그리고 이런 의식주의 생활상을 영위하는 화자의 취미생활은 보통 어조입니다. 낚시. 근데 이때 화자를 가짜 오브 늙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EBS 오피셜인데, 윤선도가 한때 유배 가서 자연 속에 응가했던 때가 있거든? 근데 그 당시 윤선도의 집안이 조선 최대 갑부 집안이었습니다. 유배 갔는데 노비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노비가 몇 명이었을까? 이거 찍어봐. 단순 추측의 영역이니까. 노비가 몇 명이었을까? 300명이었습니다. 이 EBS 오피셜이야. 그럼 진짜 소박하게 살았을까? 개뻥이죠. 그쵸? 그러니까 낚시하러 가서도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 개폼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 세월을 낚고 있다. 그쵸? 가짜 오브 늙은인 거죠. 그러니까 고전시가 잘 보면 조선 전기에 어부들은 하나같이 조각배만 타고 다닙니다. 만선의 그런 기원의 내면이 없어. 왜냐? 진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 누구 조지면 되는 거죠? 노비도 조지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바뀌죠.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큰 사건 두 개가 뭐죠? 양난이죠, 양난. 그쵸? 근데 양난 이후에 신분제 동요가 일어났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층도 분화가 되죠. 몰락 양반과 그다음에 지방에선 그래도 어깨 피고 다니는 양반, 여전히 서울에 잘 나가는 양반. 근데 몰락 양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문학작품에서 허생이죠. 허생. 물론 허생은 작품 내에서 뭐 물고기 잡고 그런 장면이 없지만, 여러분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낚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쓰고 잡아야죠.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됩니까? 그 세계관의 비교를 기출해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작품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가난한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이런 표현하면 그거 간단한 게 아니야. 소박한 거지. 그쵸? 가난함 코스프레라니까. 여기서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작품 제목 봐봐. 궁핍함을 탄식하는 노래. 조선 전기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됐나? 신문제 동요가 일어나면서 몰락 양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때는 더 이상 여유롭지가 않아. 그쵸? 그 다음에 농촌은 심성소양의 공간,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구체적인 생활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으로 성격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백교의 농가이죠? 이 작품 22년 수능에 나왔었죠? 이거 두 개가 22년 수능에 나왔었다고. 그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인식이 생겨나느냐. 여러분, 전기에는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무슨 뜻이냐? 와, 봄 경치 죽인다. 그 다음에 역시 여름 경치 죽인다. 가을 경치 너무 아름답다. 와, 저기 눈 내리는 거 봐. 이 정도 뜻인 거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이 내용이 바뀌게 되느냐? 이때 뭐 해야 돼? 풍경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모내기 하러 가야죠. 모내기 하러 가야지. 이때 뭐 해야 돼? 잡초 뽑으러 가야죠. 이때는 수확해야지. 이때는 내년 농사 준비해야죠. 물론 이때도 틈틈이 일하면서 수학의 결실을 거두고 술 한잔하고 그런 풍년은 있어. 다만 어떤 성격이 좀 강해지는 거죠? 뭐 심성소양의 공간, 속세와 대비되는 탈속적인 공간,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퇴색되는 거죠. 이해된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출해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나만 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쵸?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면 아침에 해 뜨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와, 일출 아름답네. 근데 후기라면 해 떴으니까 밭에 일하러 나가야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라면 놓여지는 풍경 바라보면서 와, 경제 죽인다. 근데 후기라면 이제 해가 지니까 더 이상 밭일을 못 하잖아. 심하게 하자.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GPT한테 시켰습니다. 그림 그리라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첫 번째 예시는 20년 수능의 신기영의 월선어 16경과가 되겠습니다. 17세기 가사 월선어 16경과는 월선어 주변의 16경과는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다시 여러분 무슨 삶? 유유자적. 그럼 이거 세계관 둘 중에 어디야? 전기야 후기야? 저저 전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탈속적인 이상세계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슨 생활 공간? 현실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원의 어떤 성격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상 노동의 성격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출제된 거냐? 그 당시에 중력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조선 후기 세계관, 뒷부분은 조선 전기 세계관. 이거 두 개 비교시켰거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년 6월달 모의평가, 9월달 모의평가. 고전시가 세트였는데, 자, 고전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를 그려주며, 그러니까 언제 세계관이겠어? 조선 전기 세계관이겠죠. 탈속적인 이상세계니까. 자,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무슨 풍류? 이 표현 왜 했겠어? 얘는 조선 후기 세계관에 가깝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고고하다라는 게 얘랑 묶여서 쓰였으니까 현실에서 얽매이지 않는, 현실을 벗어난 이 정도의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고하다라는 게 나의 생매랑 연결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이 선생님, 생매도 고고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30번에 31번 갑시다. 자,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 고기를 닫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에서 여기 밑줄 나에서 앞내 고기를 닫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에서 둘 중에 뭐는 확인할 수 있죠? 나에서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 얘 확인할 수 있지. 그렇죠? 생업의 현장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다. 이게 생업의 현장이야? 생업의 현장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가 때문에 안 된다고. 오히려 폐쇄된 일상적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 마지막에 일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됐나?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출제 기조를 알고 있었다면 한 개 더 수월하게 선제 1번 골라낼 수 있죠. 알겠죠? 아, 간에 풍류 즐기로 잠깐 나온 거니까 절대 생업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없네? 바로 납득할 수 있거든. 이해됐죠? 근데 이런 기출이 이미 2번이나 나왔었다고. 그 이전까지 합치면 여러 번 나왔는데 최근에만 따지면 2번 나왔습니다. 됐죠? 그 30번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1에서 34번 현대소설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3개.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한데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체 지문이 우리가 제시문에서 보게 되는 내용은 예컨대 한 이 정도를 뚝 떼내서 이 시험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앞부분의 맥락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죠. 그죠? 지금 보면은 뜬금없이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 만약에 앞부분 줄거리가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설명이 압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시문 부분에서 한 3줄 읽자마자 뭔 상황인지 이해 바로 된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설은 뭐가 원래 디폴트 값이다? 한 10몇 줄 읽을 때까지는 뭔 상황이지? 헤매는 게 디폴트 값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한 20줄 정도 가까이 읽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상황이네 파악되는 걸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 원래. 알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따라서 인물 관계도 바로바로 확장 안 된다고 조급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중에 호칭을 통해서 다 떡밥의 효소가 되거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C 있죠, C. 꽃갈치 한번 나오지?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죠?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죠? D로 갑시다. D 바로 옆에 뭐가 보여? 부자를, 여기 밑줄. 그러니까 꽃갈참목은 누구 아들이었던 거죠? 양덕영감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떡밥이 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얘 나왔네? 확인 정도만 해주고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나 저기 호칭 가지고 떡밥 회수 되겠지. 심지어 끝까지 회수가 안 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작품에 따라서. 여러분 혹시 24년 6월달 모의평가 최명익의 무성격절 기억납니까? 정의라고 용팔이 나왔던 소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 재산 상속 얘기부터 했던 그 내용 있죠? 거기서 용팔이가 인물관계가 어떻게 규정이 되지? 정일이와 가족관계라는 게 암시가 되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중략 바로 앞에까지 가야 나와. 나머지는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께. 이거 가지고 확정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20절 넘게 가야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답답하다고 이거 뭐지? 매달리고 있어봤자 어차피 소설은 해결 안 돼. 쭉 일단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원칙을 지켜줘야 돼? 나중에 호칭이 나는 순간 인물관계 정리해줘야지.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극대화됐던 게 바로 24년 수능의 박태원의 골목안이었던 거죠. 자, 앞에 보면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난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그래서 정의랑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뭐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갑순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대. 가뜩이 어미는 그러니까 이때 A가 가뜩이 어미겠죠. 가뜩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 그들 뭐냐.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는 누구 엄마였던 거야? 정의 엄마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확정되는 거지. 근데 박태원의 골목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런 게 한 4번 나옵니다. 한 4번 나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꽃갈참봉과 양덕영감의 관계를 호칭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 필요했더라. 이해됐죠?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에서 인물 막 등장하잖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 읽다 보면 정리된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독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어차피 앞부분에 맥락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도 한 3-4줄 읽고서는 뭔 상황이지? 몰라. 그게 기본이라고. 근데 읽다 보면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해가 된다고. 소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 출제 구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자, 다음에 지문 위에 적어 봅시다. 뭐라고 적냐면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라고 적어 봅시다.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 한국 드라마 중에서 최근 드라마 중에 용두삼의 대표적인 2작품이 나는 첫 번째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다 봤습니까? 마지막 회가 똥이었죠. 마지막 회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회차였어. 그리고 두 번째가 최민식의 카지노. 이것도 역시 마지막 회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갈배까지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은 15회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회차는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여러분, 캐릭터 설정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회차가 왜 욕을 먹느냐. 아니, 중반까지는 이 둘의 머리싸움 있죠. 이 둘의 머리싸움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거든. 그 다음에 중반부 이후부터는 이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삼촌들 간의 머리싸움 있죠. 이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거든. 근데 갑자기 엔딩은 와, 씨발 꿈이었네? 그리고 덤프트럭 엔딩. 뭐야 그게. 그러니까 뭐가 붕괴된 거죠? 캐릭터 설정이 붕괴된 거죠. 개연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렇게 덤프트럭 엔딩으로 끝날 거라면 머리싸움 왜 한 거야? 그냥 교통사고 내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캐릭터가 깨지니까 몰입이 사라져서 욕을 먹는 거죠. 다음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이 최민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배우가 연기했던 이 극중 캐릭터가 이름이 차무식이야. 차무식. 근데 극중 캐릭터가 성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알겠죠?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 그리고 필리핀 지역에서 이 암흑가의 대부? 이 정도로 등장합니다. 근데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자기 믿고 따르는 후배 배신당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가 개똥인 거죠. 이게 설정이 붕괴되거든. 그렇게 결말을 끝낼 거면 철두철미해야 돼. 강조를 하지 말든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즐겨보는 웹툰 있죠? 갑자기 설정이 붕괴되면 가서 악플 달죠. 그치? 근데 왜 소설을 읽을 땐 캐릭터 설정을 신경 쓰지 않죠? 캐릭터 설정.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뭐 시간적 공간다 빼요. 이것보다 무조건 소설은 인물에 대한 이해.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인물의 내면파. 그렇죠? 시는 화자의 내면파. 그게 본질이죠. 문학의 본질인데, 자, 캐릭터 설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 자, 두 번째는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니까 당연히 뭐도 포함이야? 중략 줄거리도 포함이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주가 있겠습니다. 각주.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물의 설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런 대사하는 거지? 얘가 왜 이런 행동하는 거지? 이걸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면의 온전한 파악이 가능해지는 거지. 자, 예시 보겠습니다. 역시 박태원의 골목안인데 여기 다시 봅시다.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여러분, 불단집 뜻이 뭐죠? 실제로 이거 시험지에서 각주 준 내용인데. 불단집. 살림이 넉넉한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줬을까, 이거? 각주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신경 좀 써주라는 얘기인데. 왜 준 거죠? 이게 캐릭터 설정이야. 캐릭터 설정.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갑순이 할머니 행동과 대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돼? 살림이 넉넉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죠. 이해됐나? 캐릭터 설정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을 나무랍니다.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의 탓에 뭘 하니? 네 잘못이야. 딸 끌고 돌아가죠. 그런데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에는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껏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내면이 담겨 있는 거지? 가뜩이 어미가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무시하고 있다. 그런 내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고려하면 지금 갑순이 할머니의 설정이 어떻다고? 불단집에 살고 있다고. 불단집에. 그런데 이 표현 왜 하고 있는 걸까? 진짜 정의가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 야, 못 살고 못 배운 애들이랑 엮이지 마.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진짜 여기서 정의가 말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건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적절한 거 고르는 게 포인트였던 문제였는데 2번 찍어서 많이 틀렸다고.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말실수했다고 보기 힘들어. 왜냐? 갑순이 할머니는 야, 못 사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렇기 때문에 그 딸을 떼놓은 거지. 진짜 정의가 말실수했기 때문에 떼놓은 게 아닙니다. 이해된다? 게다가 갑자기 어미가 말실수했다라는 정황도 포착하기 힘들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캐릭터 설정을 이해해야 왜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실수 나와 있는데 2번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가봅시다. 문제 보기 갑시다. 34번. 자, 보기.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신분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다. 끊어주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 돼? 캐릭터 설정 1 이렇게 읽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부여된 사람이 하면 등장하겠지. 맞죠? 다음에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역시 설정 두 번째가 되겠죠. 아, 이렇게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네
찾아줘. 다음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역시 설정 세 번째. 자, 이 작품에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여기 비출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 설정 네 번째. 그래서 이 설정에 부여된 인물 각각을 파악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앞부분 줄거리 가겠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밑줄.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여러분 위세를 떨치던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얘라니까. 됐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위세를 떨치느냐 아니라 왜 위세를 떨치던이죠? 신무제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덕 영감 있죠? 어떻게 일해줘야 돼?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머슴으로 일하는 밑줄. 머슴으로 일하는. 이것도 이 정보 왜 주고 있는 거야? 원석에 대한 저 캐릭터 설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됐나? 자,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온다. 이 떡으로 또수의 아버지와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참 줄거리 하고는. 아무튼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온다. 순사 네모치고 순사. 자, 보기에서 부여된 설정에 따르면 이때 순사는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 그렇게 해석해줘야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캐릭터 설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죠? 지금부터 순사의 대사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권력이 하는 말과 행동. 그렇게 해석해줘야 돼. 납득됩니까? 그래야 내면 온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갑시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의 소매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가슴이 떨리나 밑줄 빨간색. 여러분 원석이는 왜 가슴이 떨리는 거지? 앞부분 줄거리 고려하면 명자떡을 훔친 죄를 범했거든. 그리고 그 떡 때문에 치전이 죽었거든. 자기가 어느 정도 범죄 연료가 되어 있는 거죠. 됐죠? 다음에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그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자, 밑에 노영감이 유리로 내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양 맡아보는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니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빨간색 밑줄. 여러분 왜 늙은이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부여된 설정이 뭐기 때문에?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 영감이 나왔다. 왜 그럼? 양덕 영감엔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이모 탕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 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여기 비출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여러분 양덕 영감은 왜 말소리가 거만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잘 봐야 돼. 맨 먼저 선달이가 나왔죠. 선달. 선달은 순수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 근데 왜 양덕 영감은 말소리가 거만한 거죠? 설정대로 움직인다니까? 양덕 영감은 위세를 떨치던 사람이거든. 이해됐나? 위세를 떨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만함이 좀 남아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불끈한 순사는 불끈한 밑줄. 여러분 순사는 왜 불끈한 거지? 어떤 생각한 거야? 자기가 권력인데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이 들었겠지. 이 새끼 이거 아직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런 뜻이라고. 됐죠? 옆단 갑시다. 당신의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 푹 물었다. 양덕 영감엔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여기 밑줄 좀 수그러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위세를 떨치던 인물이지만 권력 앞에 수그러졌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새로운 권력 앞에 이 기존의 공고하던 신분 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이 정도 의미인 거지. 됐습니까? 자, 계속 갑시다. 주제소로 갑시다. 어서 옷 입으.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 어서 옷 갖다가 입어. 이라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꽃갈 참복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둥그래서 고가를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삽시간에 마당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원석이 전에 꼭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동그란 두 눈을 회회 내줬다가 남편이 순삭에 붙들러 서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섰다가 꽃갈 참본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쇼?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쇼? 여기 밑줄.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하니 나하고 갑시다. 근데 이게 조금 쉽진 않긴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서 꽃갈 참목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알고 있다도 아니야. 자세히 알고 있대. 무슨 뜻이지? 꽃갈 참목은 어떤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일상초에 원석이가 명절떡을 훔쳤다까지도 알고 있었겠죠. 됐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뜻이니까 꽃갈 참목이 나서면 이렇게 물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원석이 왜 놀란 거야? 치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앞부분 줄거리 고려하면 원석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인 거지? 명절떡을 영감 내에서 훔쳤거든.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됐지? 계속 갑시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렸다. 그러니까 누구든 알고 누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33번에 2번 정답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됐지? 반응이 다르죠. 내면. 다음에 계속 갑시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하면 순서는 밑줄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여기 밑줄 꽃갈 참복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쇳내를 게을러가며 A1을 해보았으나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 중에서 세력 권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보다는 아들 쪽이죠. 그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 세우고 주저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여기 밑줄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무슨 뜻이죠? 새로운 권력 앞에서는 기존의 신분제가 소용이 없었다. 이런 뜻이겠지. 됐습니까? 기존의 신분제가 소용이 없었겠죠. 중략 뒤로 갑시다.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 때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그러나 읍내 청년단체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다음 달라. 여기 빨간색 밑줄. 기위 양덕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원석이는 왜 쫓겨났을까? 명절떡을 훔친 게 탄로났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려하면 꽃과 천봉의 이 대사 원석이가 떡 훔친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추론하는 게 타당하겠죠. 다음에 오늘로라도 나오쇼. 우리도 이리 올 적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여기 빨간색 밑줄 그까지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어. 자 묻겠습니다. 여기서 양덕 영감은 또 어떻게 캐릭터가 설정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성격이 인색한 사람 이렇게 설정되고 있는 거지. 알겠죠? 됐지? 그래서 리을 가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되게 말해볼까 하다가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죠. 왜 말도 못 꺼낸 거지?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됐죠? 뒷페이지 갑시다. 자, 왜 그러시죠? 저도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 남아 파란색 밑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자, 그러면 내면이 변화한 거지. 여러분, 보기에서 우리가 파악해둔 설정 중에 한번 연결해봐. 원석이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기서 설정 확인할 수 있지.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서울로? 서울로 가서 뭘 하려? 뭘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라도 붙여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 있겠지니만은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얼음얼음 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며 원석이는 파란색 밑줄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파란색 밑줄.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원석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쵸. 순잡해서 기존의 신문제가 무력해졌다라는 게 목격이 됐거든. 됐나? 그러니까 어떤 내면을 품고 있는 거죠? 나도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제가 흔들린 거야? 아니면 원석이가 상위 계층으로 이미 올라간 거야?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급변하는 시대상 때문에. 그래서 34번의 정답이 3번입니다. 관계가 아직 역전된 건 아니죠. 알겠죠? 흔들리고 있는 건 확인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뒷부분 계속 빨간색 밑줄 봅시다. 길성인의 식구들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주어야겠다는 말. 여기서 길성인의 식구가 죽은 치전내 가족들이죠? 치전내 가족들.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치전이가 왜 죽었어? 자기가 훔쳐온 떡 먹고 내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가 남아있는 거죠? 내면이? 죄책감이 남아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32번 가겠습니다. 자, 선제 1번. C를 대신하여 밑줄. 선제 1번. C를 대신하여. C는 꽃가참복이야. 꽃가참복을 대신해서 나온 게 아니죠. 양덕영감 대신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1번 삭제. 다음에 선제 4번. C는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순서와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가능하죠. 다음에 5번. D는 밑줄. C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아니죠. 오히려 C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석이한테 뭐가 목격된 거냐면 신분제, 동요, 혼란이 목격이 된 겁니다. 전혀 안 먹혔거든. 알겠죠? 그렇게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의 말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답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내면 뚫었으면.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급하게 읽기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특히 독서, 그리고 문학에서도 내면의 온전한 파악,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급하게 푸는 것과 그 다음에 빨리 푸는 거, 이거 구별해 줘야 돼요. 빨리 푼다라는 건 내면 온전히, 지문 내용 온전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쓱 풀어나가는 게 빨리 푸는 거죠. 알겠죠? 마음 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결국 이 급하게 읽기는 왔다 갔다의 늪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문장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본질,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다시 돌이켜 봅시다. 놀랍고 신비한 접근이 필요한 고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다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급하게 행동하다가 놓친 정보들 때문에 점수가 새어나갔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까지 뭐에 좀 신경 써줘야 돼? 선택. 알겠죠? 선택 좀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9월달 모의평가 해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